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오전 7시 40분경입니다. 오늘은 두릅의 품종과 촉성재배, 마디 촉성재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에는 크게 나무두릅, 참두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나무두릅, 땅두릅, 그리고 개두릅. 개두릅은 엄나무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나무두릅은 나뭇가지에 돋아난 새순, 여기 이렇게 돋아나 있는 새순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땅두릅은 땅에서 올라오는 두릅을 땅을 파고 이렇게 해서 두릅을 취하는 거죠. 개두릅은 엄나무니까 역시 이 참두릅처럼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순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무두릅, 즉 참두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품종, 내가 심은 품종이 어떤 품종인가, 앞으로 심을 품종을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될 것인가, 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자기가 심은 두릅이 어떤 두릅인지도 모르고 심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무두릅 품종에는 우리가 재래종과 신품종, 계량종 두릅이라고 하죠. 계량종이 있어요. 재래종과 계량종. 재래종 하면은 우리가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두릅이니까 굳이 이걸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재래종 대신 이 신품종, 계량종 품종으로 갈아타는 추세죠. 지금부터 얘기한 내용은 예비기농인 거북이가 두릅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의 일부분을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참고만 하시라고 찍은 영상입니다. 기농을 계획하고 또 두릅을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각자 더 많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농에서 두릅을 재배하실 계획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신품종, 계량종 두릅을 꼭 두루 공부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품종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품종 두릅에는 어느 것이 있는가? 먼저 가시 없는 두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 자오, 이 세 품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신품종 두릅들은 기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신품종 두릅 중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경에 처하거나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유는 추위에 약한 품종, 냉해를 잊기 쉬운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재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시 없는 두릅은 아직 국내에는 판매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생산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이고 두릅을 심어서 생산을 했다고 칩시다. 이걸 팔아먹을 시장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 심히 삼아서 아니면 내가 먹기 위해서 재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농에서 가시 없는 두릅을 재배해 가지고 판매할 목적이라면은 절대 피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가시 없는 두릅은 두릅순을 채취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릅의 순을 채취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릅이라는 건 이 순을 꺾는 거죠. 이렇게 꺾는다고 그러잖아요. 두릅 꺾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가시 없는 두릅은 물론 제주도라든가 우리 남부지방 해남 근처 좀 따뜻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죽습니다. 뿌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두릅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다가 이렇게 이제 나무가 올라오면 여기서 이파리만 채취해서 두릅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파리만.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릅, 흔히 보는 두릅처럼 그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다. 이 이파리 한 장만, 낱장만 채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 날씨가 따뜻해서 이게 농사할 일은 없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낱장씩 우리가 채취한 것을 소비자들도 이건 익숙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생소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지갑을 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갖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경우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계량두릅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구라는 품종하고 자호라는 품종이 널리 재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지를 꺾어 가지고요 겨울에 하우스에서 촉성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촉성 재배라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마디를 다 끊어요. 눈을 남겨놓고 그리고 가온을 하죠.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하우스 같은데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차갑더라도 순이 돋아납니다. 그 영상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촉성 재배를 할 목적으로 이 바로 신구, 자호라는 품종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또
생산량도 재래종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순 자체도 크고, 그리고 여기 꼭대기, 요건 두릅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놓고 하는 건데요. 꼭대기에 나는 순을 갖다 정화, 꼭대기 정자죠.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가다 할 때 여기 꼭대기 정자입니다. 정화, 아자는 싹아자죠. 그래서 꼭대기에 나는 싹, 정화라고 하고요. 겨측, 이쪽에, 요 밑에, 이렇게 옆에 쪽에 나는 츠가라고 합니다. 이 순을 갖다가 겨측자 써가지고, 츠가. 바로 이 정화나 츠가나 건 차이가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합니다. 상품이 자체가, 순이. 그러나 재래종은 이 정화 꼭대기 있는 것만 생산할 가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그 가치가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촉성 재배를 하든 아니면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를 하든 신품종이 월등하게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10개도 넘게 이렇게 쭉 1년 자라면 마디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 츠가 부분에 눈이 크죠. 크기 때문에 이놈이 터지면은 큰 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에 버금가는 순이 여기에서 나온다. 가격 차이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것이 바로 신품종입니다. 신구라는 그 품종하고 자오라는 품종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중에서도 이제 이 신구라는 품종은 역시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다고 하죠. 남부지방, 중부지방에서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봄에 4월 아니면 5월 이른 초에 심한 설이라도 한번 내렸다 하면은 그의 농사진 것은 다 망쳐버리는 거죠. 자, 이 신구는 자오라는 품종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빨리 나오면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잘 생산해서 일주일 빨리 판매하기 때문에 더 좋은 값으로 우리가 받겠죠. 값을. 반면에 일주일 빨리 나와서 설이 한번 맞아버리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 일주일이 좀 늦더라도 자오라는 품종이 조금 안전할 수가 있겠죠. 경기 지역 아니면 좀 추운 지역 이런 데서는 자오라는 품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촉성 재배를 하겠다. 그럴 때는 겨울 동안에 미리 가지를 다 꺾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이 대목을 갖다가 저온시설 창고라든가 아니면은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노지에다가 눈 위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촉성 재배를 할 때에는 어느 쪽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 촉성 재배는 그냥 여기 통째로 나무를 한 5, 60cm 갖다가 이렇게 다발로 묶어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요 마디마디를 끊어 가지고 눈 남겨놓고 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디 촉성 재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농촌의 일손 부족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죠. 그래서 가지를 잘라 가지고요, 이걸 온상에 꽂아 가지고 촉성 재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차츰차츰 이 촉성 재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릅을 재배하실 예정이라면은 반드시 이 촉성 재배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 두꺼비는 거북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촉성 재배하는 영상은 우리나라 유튜브에 거의 몇 개 없습니다. 촉성 재배에 관한 이 유튜브 영상이, 촉성 재배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일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일본 두릅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영상이 한두 개 올라올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다른 영상들이 많이 열립니다. 거기 보시면은 온상을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대목을 취해 가지고 보관하는 모습, 그리고 열선 깔아놓는 모습, 이런 거 촉성 재배하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일본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화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재배하는구나,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막연한 상태에서 촉성 재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이 하는 거 먼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응용을 하면은 훨씬 발전이 있을 겁니다.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응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또 땅두릅, 엄나무는 이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이 촉성 재배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만, 요새는 가시 없는 엄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품종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 신품종을 가시가 없기 때문에 촉성 재배를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두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 창에다가 치시면은 일본 사람들을 그 땅두릅 재배하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를 내가 좀 안다 그러면은 타라노키는 두릅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건 두릅 순이니까 타라노메, 메가 싸가자, 아까 정아 츠가 할 때 그 아자입니다. 타라노메 이렇게 치시면은, 일본어로 치시면 두릅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땅두릅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우도, 흔히 그냥 우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야마노 우도 이렇게 일본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일본 땅두릅 재배하는, 촉성 재배하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영상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품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